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차 풋풋한 새댁인 30대 주부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드라마에서 흔히들 말하는 10월들을 아주 호되게 겪던 중 어떠한 사건 하나를 계기로 더 이상은 저를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만든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속이 시원해서 자랑 한번 해보고자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평생을 일만 하고 사느라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하고 있다가 20대 후반이 다 끝나갈 때쯤 저희 친오빠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사랑을 했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밖에 모르는 그야말로 팔불출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일을 제게 맞추었고 저를 힘들게 하는 일 따위는 일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사랑스럽고 듬직했던 저는 이 사람과의 결혼을 결심했고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고 행복할 줄만 알았던 예상과는 달리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것저것 당부하시는 말씀을 듣고 쉽지는 않겠구나 생각은 했었지만 정말 제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어 버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울에, 시댁은 통영에 거주하고 있는 터라 거리가 워낙 멀어서 자주는 찾아뵙지 못하고 못해도 두세 달에 한 번은 꼭 시댁에서 며칠 지내고 옵니다. 서울에서 가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많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내색 한번 하지 않고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을 군말 없이 해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완전 가부장적인 분이라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엔가 저에게 갑자기 전화와서는 대뜸 이런 부탁을 하시더군요. 내가 급히 어디 갈 데가 있어서 말이다. 오늘 저녁에 너희 시애비 밥 차려줄 사람이 없지 뭐냐. 아쉬운 대로 네가 좀 와서 차리거라. 저는 순간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서울에서 통영까지의 거리는 자그마치 4시간이 넘는데 이렇게 갑자기 시아버지의 저녁을 차려드리라니. 시계를 보니 벌써 점심시간이 다 되었더라고요. 아무리 빨리 간다 한들 저녁 시간까지 무리일 것 같아 조심스레 거절을 했습니다. 저 어머니, 벌써 1시가 넘었고 지금 아무리 바로 출발한다고 해도 아버님 저녁 식사 시간까지 못 맞출 것 같아서요. 가다가 차가 막힐 수도 있고요. 저의 말을 들은 시모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뭐야? 그럼 네 시애비를 굶기겠다는 거냐?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내가 이렇게 손수 전화까지 해서 부탁을 하는데 감히 못하겠다는 소리를 해? 나 때는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절대적이었다. 설령 지구 반대편에 있었어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날아갔다고. 하여튼 요즘 것들은. 어머니는 늘 제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나는 안 그랬다 하시면서 저를 할 말 없게 만드셨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불이 나게 준비하여 통영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정말 다행히 저녁 준비하기에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시댁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빈손으로 들어오는 저를 보신 시어머니께서 또 한 소리 하셨습니다. 예, 너 지금 시애비 밥상 차리러 오면서 빈손으로 왔니? 뭘로 밥 차리려고? 당연히 시댁에 재료가 준비되어 있겠거니 생각했던 저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그냥 상만 차리면 되는 줄 알고 장도 봤어야 하는 건가요? 이런 제 말에 시어머니는 눈에 힘을 빡 주시고는 저에게 따지듯이 말하셨습니다. 하, 얘 좀 보게. 기본이 하나도 안 되어 있네. 내가 상만 차리면 되는 거였으면 너를 불렀겠니? 그냥 내가 후다닥 차리고 말았겠지.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까 너 보고 차리라고 하는 거 아니냐? 너 내가 어쩜 눈치도 그리 없냐? 아니 내가 여기까지 오라고 했으면 당연히 장까지 봐야 하는 거 아니냐? 나 때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다. 지금도 많이 늦었다. 나는 이만 볼일 보러 가야 하니까 더 시간 끌지 말고 얼른 장 봐서 저녁 차려드려라. 네 시아버지 곧 오실 시간이니까 이번엔 좀 제대로 해. 그렇게 어머니가 가시고 저는 행여나 저녁 준비 중에 일을 마치신 아버님께서 돌아오실까봐 조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쉴 틈도 없이 근처 마트로 가 간단하게 재료를 사고 돌아와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제 자신을 보니 순간적으로 참 가엾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이 대접받자고 결혼했나 싶으면서요. 최대한 빨리 음식을 차리고 부엌을 정리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마침 오시더군요.
제가 있는 것을 보고는 적잖이 놀라신 것 같았어요. 아니, 네가 이 시간에 왜 여기 있니? 저는 아버님께 자초지정을 설명해드리고 어서 앉으시라며 권했습니다. 얼떨떨한 표정으로 앉으시며 아버님께서는 밥을 같이 먹자며 말하셨습니다. 사실 몇 시간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터라 거절하지 않고 냉큼 자리에 앉았어요. 그렇게 조용한 식사가 시작되었는데요. 한참을 말없이 드시던 아버님이 입을 여섰습니다. 네 시엠이 참 힘든 양반이지? 나도 가끔은 사람이 어찌 저리 드셀까 생각한단다. 네가 참 고생이 많아. 차마 아니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서 저는 웃었습니다. 딱히 대답을 바란 건 아니었던 것인지 아버님은 식사에 집중하셨고 저 또한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그렇게 길었던 식사 시간이 지나고 설거지를 끝마친 저에게 다시금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다. 밤이 많이 늦었으니 오늘은 자고 내일 가려무나. 응? 시계를 보니 벌써 9시가 훌쩍 넘었더라고요. 지금 가면 또 언제 가나 싶어 저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러겠다고 대답한 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정을 설명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뒤로 넘어가기 직전이더군요. 아니, 어머니도 참 무슨 생각인 거야? 자기 일 있다고 세상에 서울 사는 사람을 통영까지 부르는 사람이 어딨어? 진짜 무슨 심보인 건지. 안 되겠어. 내가 한마디 해야지. 안 돼. 그러지 마. 그러면 나만 더 욕먹어. 절대 안 돼. 그냥 오늘 하루만 여기서 자고 내일 갈게. 지금 밤도 늦었으니까. 응? 제가 신신당부를 하니 남편은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며 혹시나 어머니가 또 괴롭히시거든 바로 전화하라는 당부를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간단하게 씻고 이부자리를 펴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잘 다녀오셨냐 인사드렸고 어머니께서는 왜 아직도 여기 있냐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 왜 안 갔냐? 저녁만 차려주랬지 자고 가라고는 한 적 없는데. 저 생각보다 밤이 너무 늦어서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가려고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리셨어요. 나한테 지금 시위하는 거냐? 내가 너 먼 길 오게 했다고 지금 이러는 거지? 아이고, 언제부터 며느리가 시댁에서 마음대로 잘 수 있게 됐나 그래. 나 때는 감히 쳐다보기도 황송했는데 넌 참 좋은 시댁 뒀구나. 제가 아무 말 못하고 있으니 참다 못한 아버지께서 제 편을 들어주셨고 어머니도 더 이상 저에게 뭐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어머니께서는 꼭두 새벽부터 저를 깨우시고는 이것저것 잡일을 시키셨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청소부터 빨래 전부 저에게 떠넘기셨어요. 그러고 하신다는 말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내가 너 하루 재워줬으니 그 값은 해야지. 가기 전에 우리 집 청소 좀 도와. 몇 개 없으니까 후딱하고 돌아가라. 제 성격에 따지지도 못하고 마냥 꿋꿋하게 시키는 일을 전부 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께서는 중간중간 계속 참견하셨어요.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몇 시간째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모든 일이 끝났고 드디어 저는 서울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제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으셨고 빨리 가버리라는 말만 하셨습니다. 거의 날이 다 저물고 나서야 저는 저희 집에 도착했고 도착하자마자 저는 침대에 뻗어버렸습니다. 고작 하루하고도 반나절일 뿐이었지만 저의 심신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침대에 뻗어있는 저를 보고는 연신 괜찮냐며 물었지만 저는 모든 것이 귀찮았기에 대충 대답하고는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도 저를 건들지 않았고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한동안은 아무 일 없이 평화로웠습니다. 늘 그랬듯이 저와 남편은 깨가 쏟아졌고 서로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어느 날 저희한테 크나큰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같이 남편을 위한 요리를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참을 수 없는 역겨움과 구역질이나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개워내고는 뭔가 이상함을 느낀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근처 약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사들고 빠르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다음날 아침 기쁨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드디어 저도 엄마가 된 것입니다.
저는 바로 달려가 남편을 깨운 뒤 이 사실을 알렸고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있다가 이내 정신 차린 듯 저를 얼싸안고는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저는 위험하다며 남편을 말렸고 남편은 아차하는 얼굴로 저를 조심스레 안고는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 진짜 고생 많았어.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오늘 당장 병원부터 가자. 확실히 알아야지. 당신 일은 어쩌고? 지금 일이 문제야? 내 인생에서 제일 큰 경사가 났는데? 나 오늘 월차 낼게. 그러니까 같이 병원 가자. 정말 너무도 기뻐하는 남편을 보고 저리도 좋을까 싶어서 그러자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당장에 월차를 썼고 저희는 불이 나게 준비하여 산부인과를 갔습니다. 결과는 임신이 맞았고 그제서야 정말 우리가 엄마 아빠가 되었구나 실감이 나더군요. 저희는 빠르게 이 기쁜 소식을 친정 식구들과 시댁 식구들에게 알렸습니다. 친정에서는 수고 많았다며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게 뭐 큰일이라고 호들갑이냐며 핀잔을 주었지만 저는 애써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모처럼의 좋은 날에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요. 아이를 가지게 된 후 저는 아기에게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아기에게 좋다는 것은 뭐든 하려고 했죠. 다만 입덧이 조금 있는 편이라 먹는 것을 좀 힘들어 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식성을 가지게 되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식욕은 저뿐만 아니라 남편까지도 힘들게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제가 먹고 싶다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다 주었습니다. 시간이 늦은 한밤중이라도 말이에요. 괜히 저 때문에 애꿎은 남편이 고생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한 번은 먹고 싶은 것을 꾹 참고 잠을 청했는데 결국엔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고 이런 저를 본 남편은 기겁을 하며 어디 아프냐고 저를 다그쳤습니다. 왜 울어? 어? 어디 안 좋아? 어디가 많이 아파? 왜 울어? 응? 저는 그런 게 아니라며 고개를 흔들었고 남편은 많이 답답했는지 안달이 난 모습이었습니다. 더는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겨우 답했습니다. 바나나가 너무 먹고 싶어. 바나나. 제 말에 남편은 한동안 멍하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다 점차 웃음이 번져가더라고요. 먹고 싶은 걸 꾹 참느라 힘들었던 제가 안쓰럽게 느껴졌던 것일까요? 남편은 당장에 온 동네 마트를 돌아다니다 겨우 바나나 한 송이를 사가지고는 집으로 돌아오더군요. 그러고는 정성스레 한 송이 따다 껍질을 벗겨 손수 제 입에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참지 말고 바로 말해. 나 고생하는 게 싫어서 괜히 참다가 우리에게 잘못되면 그거야말로 큰일이잖아? 그러니까 나 말고 아기를 생각해서 절대 참지 마. 명색이 아빠인데 이 정도도 못해주면 그게 어디 아빠인가? 제가 바나나 먹는 것을 세상 흐뭇하게 바라보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괜스레 내가 결혼을 참 잘했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딱 한 가지만 빼고요. 한동안은 잠잠했던 시어머니가 슬슬 다시 저를 못살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임신 초기라 저를 가만히 냅둔 거라며 이제 쉴 만큼 쉬었으니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어머니는 그동안 참아오셨던 잔소리와 구박을 매일 전화를 걸어 퍼부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저보고 얼굴 좀 보자며 통영으로 건너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보통뿐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지 않겠다고 하면 노발대발 하실 것이 분명했기에 저는 주말에 맞춰 남편과 같이 움직였습니다. 홀몸도 아닌데다 혼자 갔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랐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것이었죠. 어머니는 계속 남편과 같이 오는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셨지만 뭐라 할라치면 남편이 옆에서 막아주는 덕에 큰 타격은 받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큰 타격을 받지 않았을 뿐이지 아예 안 받은 건 아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 저를 부려먹으려 안달이셨고 저에게 계속 눈치를 주셨어요. 결국 그것을 견디지 못한 저는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뭐라도 하기 위해 바삐 움직였습니다. 물론 남편이 뜯어말렸지만 애써 괜찮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정말 숨이 막혀버릴 것 같았거든요.
무거워진 몸 탓에 행동이 많이 둔해진 저를 보고 시어머니께서는 틈만 나면 나무라셨어요. 아이고, 너 애가 졌다고 유세 부리는 거냐? 그거 하나 하는데 왜 이리 오래 걸려? 나 때는 만삭 때도 밭에서 일하고 그랬다. 만삭도 아니면서 뭘 그리 힘든 티를 내냐? 나 참. 시어머니 말을 들은 남편은 대체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 거냐마 타박했지만 어머니에게는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희 남편을 여자에 미친 모자란 놈이라며 혀를 차셨죠. 이렇듯 시댁에 갈 때마다 저는 2, 3일을 온갖 스트레스를 받은 채로 서울로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어도 2, 3달에 한 번은 꼭 시댁에 와서 지내라며 당부하셨고 그렇게 저는 하는 수 없이 그것을 지키고 지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다며 이러다 아기한테까지 안 좋은 영향이 가겠다고 당분간은 자신이 잘 말해놓을 테니 시댁에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과연 그것을 어머니가 허락하실까 의문이 들었지만 남편 말대로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서 그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동안은 조용하길래 남편이 알아서 잘 말했겠거니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인가 불쑥 시어머니가 전화 오셔서는 저에게 가진 상스러운 언행을 뱉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야, 너 너희 남편한테 우리 집 못 갈 것 같다 그랬다면서?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참 기가 막혀서. 내가 너한테 뭐 많은 거 시키디? 내가 너한테 욕을 했어, 뭘 했어? 집안 청소 그거 조금 시켰다고. 고세 네 남편한테 나를 몰상식한 시애미로 만들어? 네가 나를 얼마나 가짱게 여기면 그럴까? 응?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이제 몸도 많이 무거워져서 통영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것만으로도 사실 많이 지치고요. 그래서 남편이 저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시끄럽다! 어디서 대도 않는 핑계를 대고 있어? 이게 다 네가 나약해 빠져서 그런 거지. 옛날 같았어 봐. 어림도 없다. 그렇게 정신머리가 썩어 빠져서야 어디에나 제대로 낳겠냐? 한참을 그렇게 구박을 받고 전화를 끊었는데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았고 그 뒤로는 기억이 없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더군요. 천만 다행히 마침 집으로 귀가한 남편이 쓰러져 있는 저를 보고 놀라서 바로 응급실로 데리고 왔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것저것 물었지만 정신이 채 들지 않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눈치를 챈 듯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또 뭐라고 한 거지? 그래서 쓰러진 거잖아. 내가 그렇게 부탁드렸는데도 기어코 일을 이리 만드시는구나. 안 되겠어. 단판을 지어야지. 저는 더 이상 남편을 말리고 싶은 마음 따윈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쳤기에 이제는 될 대로 되라는 마음뿐이었죠. 저는 응급실에서 충분히 안정을 취한 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저를 침대에 눕혀주고는 급히 나갔습니다. 아마 어머니께 전화를 하러 간 것 같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남편이 돌아왔고 누워있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번엔 진짜 알아듣게 말했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미안해. 내가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 막아줘서 정말 미안해. 남편은 제 손을 잡고는 눈물을 보이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도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비록 시모 잘못 만나 고생이지만 이렇듯 저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남편이 있고 제 아이가 있으니 조금 더 버텨보려 마음 먹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만삭이 되었고 남편의 말대로 그 뒤로 시어머니께 전화 한 통도 오질 않았습니다. 물론 시댁에도 가지 않았고요. 덕분에 저는 누구보다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만삭이 되어 몸은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커졌고 이 때문에 생활하는 데 불편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툭하면 화장실에 가고 싶었고 허리가 너무 아파 제대로 누워있지도 못했습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입덧이 가시질 않아 편히 먹을 수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안색이 안 좋아지는 저를 보며 남편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자신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에 최대한 제가 신경 쓸 일이 없게끔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덧 설날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먼저 친정엄마께 전화를 드려 상태를 알리고는
이번 명절에는 찾아뵙지 못할 것 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신경 쓰지 말라며 괜찮다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너무 안 좋아 보였는지 조심스레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저기, 너도 이제 만 사귀고 혼자 생활하기 불편할 텐데 김서방이 매일 네 옆에 있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너무 걱정돼서 그런데 너희만 괜찮으면 내가 며칠만 네 옆에 있어주고 싶은데 어떠니? 사실 남편이 출근한 시간에 저 혼자 있는 것이 내심 불안했던 저였기에 참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기에 남편과 한번 상의해보겠다고 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댁에는 남편이 따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전화를 돌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엄마와 나누었던 이야기를 상의했고 정말 고맙게도 남편은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안 그래도 여보 혼자 놔두고 내가 얼마나 불안했는데 진짜 잘 됐다. 어머니만 괜찮으시면 내일 당장 오시라 해. 난 괜찮으니까. 남편의 허락을 맡은 저는 다음날 엄마에게 전화를 했고 그날 바로 엄마는 간단한 짐을 싸들고 저희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엄마를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나와 엄마에게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제 등을 토닥여 주시며 위로해 주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그래, 이제 다 끝나가. 조금만 더 견디자 우리 딸. 괜찮을 거야. 엄마가 오신 뒤로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마냥 든든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했을 땐 옆에 엄마가 계셔주었고 남편이 퇴근한 후에는 남편과 엄마가 늘 같이 있어 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별 탈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 평화로운 일상을 깨버리는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명절을 3일 앞두고 시어머니께 아주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을까 말까 고민했지만 피할 이유가 딱히 없었기 때문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는 기분 나쁜 말투로 제게 말하셨습니다. 그래, 아주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구나. 전화도 한 통 없고 내 아들이 하도 부탁을 하길래 그동안은 잠자코 있어줬다만 3일 뒤가 명절인 건 알고 있겠지? 시집으로 왔으면 딴 건 몰라도 명절은 챙겨야지. 너도 쉴 만큼 쉬었으니까 내일 모레 통영으로 와라. 차례 지낼 준비도 해야 하고 할 게 많으니까 일찌감치 와. 이게 지금 만삭인 며느리더러 할 소리인가요? 정말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한다는 말이 차례상 준비를 해야 하니 빨리 시댁으로 오라니요. 저는 한순간 이성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고 하고 싶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전해 들으셔서 알겠지만 저 지금 만삭이고요. 혼자 서 있기도 힘든 상태예요. 이런 상태로 제가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 어떻게 일손을 도와드릴까요? 저 못 갑니다. 남편도 이미 허락한 일이고요. 이번 명절은 그냥 넘길게요,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당돌한 제 말에 어머니는 곧 제 고막이 찢어질 듯이 소리치셨어요. 저는 끝까지 제 뜻을 굽히지 않았고요. 더 이상은 소용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어머니는 이내 싸늘하게 알았다고 답하시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이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저희 엄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괜찮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언제까지고 휘둘릴 수만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남편이 퇴근을 했고 우리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터폰이 울렸고 확인해보니 시어머니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당황했지만 언제까지고 시어머니를 밖에 세워둘 수는 없어서 저희 엄마더러 잠시만 방에 들어가 있으라 한 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는 거침없이 집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이내 제 뺨을 후려치시더군요. 말릴 틈도 없이 벌어진 일이라 저도 제 남편도 그 자리에 목석마냥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시어머니는 소리를 빽빽 지르며 말했습니다. 아주 쌍으로 잘하는 짓이다. 내가 아까 그 전화 받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바로 쫓아왔다. 이게 어디서 명절을 건너뛰겠다는 개소리를 짓거려? 너희 엄마가 그리 가르치던? 나 때는 상상도 못할 짓이야.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 나는 막달 때도 밭에서 일했다고. 근데 이게 어디서 꼬장이야? 이 밤중에 귀엽고 여기까지 와서 저에게 막말을 퍼부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대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고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말을 하세요? 요즘 세상에 어느 시모가 만삭이 며느리 데려다가 일을 시킨대요? 그것도 거리가 가깝기를 하나 4시간이 좋게 넘는 곳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경우가 어딨냐고요. 그러다 우리의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게 어디서 바락바락 대들어? 제 말에 더욱 분개한 어머니는 이내 제 머리카락을 움켜쥐셨고 마구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저를 떼어놓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저는 이 상황이 너무도 서러워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러던 중 방문이 열리고 저희 엄마께서 나오시며 소리쳤습니다. 그만! 그 손 놓지 못하겠습니까? 저희 엄마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시어머니는 몹시 당황하시며 황급히 제 머리카락을 놓으셨고 머쓱한 듯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최대한 이성적으로 말하셨습니다. 사돈,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남의 귀한 딸 머리채를 잡다니요. 어찌 이런 교양 없는 행동을 하십니까? 아니, 내가 잡을만 하니까 잡았지요. 당신네 딸이 하도 시건방지길래 내 버릇 좀 고쳐놓으려 그랬습니다. 사돈도 아실 거 아닙니까? 시모의 이런 막대먹은 발언에 어이를 상실하신 저희 어머니께서는 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잡을만 하니까 잡았다라. 그럼 맞을 짓 하면 누구든간에 때려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당연하죠. 우리 어른들이 똑바로 가르쳐줘야 애들이 제대로 배우지요. 시모의 말을 듣는 엄마는 이내 고개를 빳빳이 들고는 시모에게로 다가가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시모의 뺨을 망설임 없이 내려치셨고 자신이 맞았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 듯 말을 더듬는 시모에게 엄마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왜? 나도 사돈이 맞을 짓 해서 때린 건데 내 딸 머리채 잡는 시모한테 내가 뺨 한 대 못 칩니까? 너무도 당당한 저희 엄마의 말에 시모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또다시 달려들었지만 남편이 잽싸게 막는 바람에 손끝 하나도 대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미처 하지 못한 말을 하셨습니다. 나한테도 그렇게 몰상식하게 행동하는 사람인데 우리 딸한테는 얼마나 더 할까? 나도 며느리 둔 시어미지만 적어도 남의 딸 귀한 줄은 압니다. 명절 때도 당연히 친정부터 보내고요. 이 꼴을 보니 더 이상은 우리 딸이 불쌍해서 안 되겠습니다. 당장 이혼시킬 테니 그리 알고 이만 돌아가세요. 이 집도 우리 딸 명의로 되어 있으니 잔말 말고 나가세요. 더 이상은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잘난 당신 아들도 데리고 가세요. 사태가 심각해진 것을 뼈저리게 느낀 남편은 시어머니를 질책하며 끌고 나가려 했으나 끝까지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시모를 보고 저희 엄마는 더 이상 버티면 당장 경찰을 부르겠다며 정말 전화를 거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셨고 이에 시어머니는 움찔거리며 괜한 자존심을 부리다가 남편이 강하게 잡아 끌자 이내 못 이기는 척 나가셨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몰아친 후 저는 엄마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나 진짜 이혼해? 마음 같아서는 확 이혼시키고 싶지. 근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잖니. 일단 김서방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그거 보고 네가 결정해. 어떻게 할 건지. 엄마는 네가 이혼한다 해도 말리지 않을 테니까. 그 말을 들은 저는 이 일에 대해 확실하게 단판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날 남편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 지금까지 정말 많이 참았고 더 이상은 그냥 넘어갈 생각 따위 없어. 만약 당신이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나 당신하고 갈라설 거야. 어머니가 진심으로 나한테 사과하시기 전까지는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그리고 나 못 살게 구는 것도 마찬가지야. 남편은 제 말에 알겠다고 대답했고 정말 미안하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 사람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아무 잘못 없는 제 남편이 제게 이토록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인지 마음이 너무나도 복잡했습니다. 남편은 그날로부터 계속 통영에 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하였는지 머지않아 시어머니가 남편과 함께 집으로 찾아왔고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제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심했던 것 같다. 나도 우리 영감한테 호되게 혼났어. 집에서까지 쫓겨날 뻔했다.
아들 녀석도 어찌나 질책을 하던지. 내가 진짜 잘못했다. 다시는 괴롭히지도 않으마. 그 말을 들은 저는 왠지 모를 후련함이 가득 찼습니다. 저희 엄마에게는 아직까지는 내가 이 사람을 많이 사랑해서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며 이야기했고, 엄마는 그거면 됐다며 집으로 가셨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저는 드디어 출산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히지도 않고 시댁도 1년에 한두 번만 다녀옵니다. 저와 남편은 아기와 함께 너무나도 평화로운 일상을 지내고 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사람은 무조건 참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원하게 터뜨려줘야 살만하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눈 딱 감고 이렇게 해보세요. 뜻하지 않게 일이 잘 풀릴 수도 있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